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국제 정치에 구조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당장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했습니다. 노드스트림2 사건은 나토의 구조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국무성이 2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포고문의 경고는 국무성이 발령한 경보 중 최고 수준인 4단계라고 합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되지 않은 전면 침공, 러시아 정부 보안 관료들의 미국인이 괴롭힘 가능성과 억류 가능성, 지역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러시아를 드나드는 제한된 항공편,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미국인을 돕는 제한된 능력, 그리고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이유로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 정기 또는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특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러시아 정부 관료의 부족과 제한된 능력 때문에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새로운 전국 동원령을 포함한 극적인 확전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미국이 간파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주의보 경보는 남아있는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구급 및 강제 동원 또는 심지어 징집 가능성을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국경을 따라서 더 큰 러시아 군사력 증강과 임박한 단계적 확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포고문은 러시아가 이중 국적자의 미국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고 미국 영사관 지원을 거부하고 미국인을 동원하고 그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막고 징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또한 러시아 보안당국은 미국 시민의 구금 사실을 미국 대사관에 알리지 않고 미국 영사 지원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미국 이중 국적자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반복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확실해진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 스톨텐버그가 월요일 브리핑에서 지금 서방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탄약을 보내는 경쟁에 갇혀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나토 국가들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에 탄약과 무기를 보내는 물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고 수십만 군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병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탄약과 같은 핵심 능력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소모전은 물류전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예,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전략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가 러시아가 이미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서방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와 보급품을 쏟아 부었으나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은 심각하다고 서방의 한 고위 정보관리가 말했습니다. 키예프군은 매일 5,0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러시아는 동부 영토를 확보하고 새로 훈련된 수만 명의 징집병을 전쟁에 투입하면서 매일 그 양의 4배를 발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솔레다르에서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고 도네츠크 지역의 전략도시 바흐무트도 러시아에 포위되어 함락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스토텐버그는 이미 오랫동안 봄으로 예상되어 온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가 시작되었고 모스크바는 매우 높은 사상자 비율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논평은 서방 국가들의 국방 준비 태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드스트림2 폭파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더 게이트웨이 펀딧은 바이든이 미국 동맹국의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폭파했다면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원격으로 폭파시켰는데 이것의 역사적 등가물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격발한 페르디난드 대공의 암살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굳어지지도 않은 유럽 동맹의 와해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폭파에 미국의 책임이 확인되면 미국이 페르디난드 대공을 암살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페르디난드 대공의 암살이 유럽의 동맹을 와해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했고 노드스트림2 사건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2, 3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 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2024년에 백악관을 차지하게 되면 노드스트림2 사건에 대한 정보가 빨리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새로운 탄광을 파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면 미국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외무차관이 미국에게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노드스트림2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바이든은 핵보유국의 선제 타격에 준하는 전쟁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 공격과 전쟁 행위는 의회의 공식적인 전쟁 선포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노드스트림2 사건 이전에 미국은 핵 강대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바이든은 미국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핵 강대국 러시아의 레드라인도 넘었습니다. 파손된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부분은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러시아 회사 가즈프롬이 소유하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되는 가스의 소유주는 독일입니다. 핵 강대국에 대한 선제 공격은 미국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고 반역행위입니다. 국제정치에 구조적인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했고 러시아의 승리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드스트림2 사건은 유럽의 동맹 대상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돌릴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평화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동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